안녕하세요. 도파민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결국 이 트레이딩이라는 영역에서 좀 오늘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 브이로그, 제 이야기랑 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오늘 이 편은 투자의 원칙입니다. 투자의 원칙. 앞으로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홀딩 기간이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필기를 해뒀는데, 홀딩 기간, 물렸을 때 손절 범위, 그리고 이 탐욕 지수에 따른 대중 심리 속에서 현재 구간에서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잃었을 때 해야 될 마인드셋이나 내면 속에서 내면 안에 있는 내 탐욕 컨트롤, 그리고 분석이 아닌 살아남는 장기적인 시장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플랜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 증가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프리토킹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집중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속에 있는 걸 최대한 좀 배출해 볼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뭐 시작하기에 앞서 분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그래도 2017년 4월부터 지금 25년 5월 딱 8년이 됐는데 제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아직까지 흔히 말하는 졸업이 아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졸업은 없고요. 졸업은 없습니다. 졸업은 없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 지표가 뭐냐면요. 지표라고 하는 거는 투자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 메모를 해뒀는데 큰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야 되고요. 음, 올라타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상승장을 이제 예고했지 않습니까? 제 채널에 보시면 이제 제가 5월 6일쯤 이제 사이클 시작 지점으로 5월 6일, 5월 6일이면 이때거든요. 이때에서 이렇게 이런 패턴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 2021년도 그리고 여기 24년도 앞으로 이제 이 사이클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21년 지금 여기 5월에서 7월을 보면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똑같이 이 패턴이 나왔다는 걸 봤습니다. 상반기 상승장이 오고 나서 똑같이 2개월간 하락장이 왔잖아요. 2개월간 하락장이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집한 흔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사이클 패턴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1차적으로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5월 8일 2차적으로 올랐잖아요. 이 패턴을 21년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조정 범위나 이런 박스권 구간은 달랐지만 21년과 지금 25년과 달랐던 점은 이 고래들이 급하게 올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좀 설명드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증명을 했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최근에 제가 공유했던 자료인데, 어, 자, 제가 채널에서도 이제 21년 7월 기준으로 자, 가격이 오르고 나서 약 2주 정도 행보 구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크니까. 자, 이 구간을 잘 보면요. 자, 제가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 제가 채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떻게 매집을 했냐? 자, 여기 이제 진입한 가격이랑 자, 진입 가격 그리고 청산 가격이랑 이제 포지션 규모랑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5월 8일 기준이고 5월 6일 날, 5월 7일 날 진입을 한 거죠.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이클이 시작할 때 기준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패턴이 2021년 7월과 똑같았습니다. 7월과 똑같았고, 그리고 이제 8월, 9월 이 사이클 패턴을 봤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시장은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돈을 버는 것은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흐름에 올라타서 저는 어, 큰 자산이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는 1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청산가도 조금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게 여기선 따로 이제 청산이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 약 2주 동안 이제 패닉셀이 왔을 때 평균 가격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엄청나게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이 사이클 특성상 이 시장의 흐름이 반드시 크게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우상향할 거라고. 자, 여기서 이제 과거 제가 글 썼던 걸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간에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었고 음,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구간에서 횡보 구간이 나왔고 똑같이 사이클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이건 사이클 부분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이 사이클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도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큰 추세가 나왔을 때 저처럼 이렇게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운 좋은 좀 확률성 게임에 성공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큰 추세에 투자를 하는 거 이거를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투자 방법은 이겁니다. 네, 이게 왜 이상적이냐면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잖아요. 자, 차트 분석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이클을 보면 크게 투자할 때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 이게 21년도고요. 21년도죠. 그리고 나서 다음 사이클이 넘어왔고 24년도 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진행이 됐고요. 작년 연말에. 그리고 또 한 번. 지금 올해 상반기, 이제 하반기죠. 곧. 이렇게 크게 투자할 규모가, 그러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이클을 보고서. 저는 그걸 보고 이때 투자를 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던 말이냐면 제시 리버모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벌려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고 합니다. 큰 흐름입니다. 크게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상승이 아니라 그냥 횡보 구간이라고 하죠.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투자를 했을 때도 큰 성과가 안 나오는 이 시기에는 위험하다는 말이죠.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투자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댓글 주시고요.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홀딩 기간이랑 물렸을 때 손절 범위나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알트코인에 따라서 다르고 비트코인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10만 불 근처에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죠, 지금은.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가격이 만약에 90K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9만 불. 여기서 손절을 할 범위를 정해 두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려가더라도 계속 방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갔고, 그리고 연말까지 더 올라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근데 다시 이 사이클이 끝나고 시즌 종료라는 기간이 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내평단가가 지금 올 수도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거의 더 아래로 가겠죠. 이렇게 방치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되게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투자 시장은 그렇게 어,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8년도에 98억을 잃었고요. 그래서 원칙을 반드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치 투자를 하되 이 사이클 안에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수익을 내고 언제 투자를 그만둘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구간이라는 거는 본인이 버틸 수 있는 가격까지 내가 이 정도를 손해를 보고 탈출할 수 있다면 탈출하시고 기준점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했을 때 손절을 해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투자 금액도 다르고 평단이 다르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이제 이 기준점을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비트코인 기준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90K 부분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손절 범위나 그리고 이 본전 심리를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 본전 심리 내가 투자를 해서 어, 원금이 아닌 수익금도 원금으로 착각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없어질 때 본전을 찾기 위한 심리가 발동하면 큰일 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내 돈이 원금은 1억이지만 수익금이 4억이고 총 5억의 자산이 있는데 그 5억이 내 걸로 내 본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본전 심리를 되게 중요하게 좀 강조하고 싶네요. 갑자기 생각나는 말입니다. 본전이 아니라 본전이죠. 못합니다. 그래서 물렸을 때 이 본전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게 지금 본전이고요. 절대로 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반복하지 마세요. 안 될 때는 투자를 안 해야 됩니다. 왜 안 해야 되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 지금 내가 이 가진 자산으로 충분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요.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산이 사라지고 나서 기회가 와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자, 탐욕 지수에 따른 대중 심리가 있잖아요. 어,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자, 현재 구간에서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너무 간단한 말인데, 자,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투자한 사람과 여기서 투자한 사람, 여기서 투자한 사람, 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할게요. 당연히 4단계가 위험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은, 자, 실제로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매집을 했죠. 제 채널에도 공유했듯이. 여기서 매집을 했는데, 지금 3번, 4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저 같은 사람들이, 고래들이 큰 수익을 내고 나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는 거고, 현금화를 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리스크가 더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쵸? 이 당연한 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자, 아직 방향이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큰 돈을 버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때. 이 상승할 때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 3, 4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기보단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쓰든 현물이든 레버리지든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여기서는 자, 기억하세요. 절대 금지입니다. 자진과에 자, 본인 스스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결국 마인드셋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아무도 안 지키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 겁니다.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이해하셨나요? 투자해야 될 때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근데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자, 다시 기나긴 이 행보 기간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은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사이클대로 하반기에. 그러면 지금은 잠깐 멈추고요. 신규 진입을 멈춥니다. 이 투자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네. 결국 시장이 흐름이 올라타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잠깐 멈추고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정적인 걸, 이런 탐욕이나 감정적인 거는 좀 내려놓고 이제 마인드셋 하면서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근데 이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투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걸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이걸 구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잃었을 때 생각해야 될 마인드셋이 이제 중요한 건데 내가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자, 여기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지금 투자를 해서 잃었을 때 일단 내면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컨트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잠깐 투자는 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 현물, 레버리지 모두 포함입니다. 모두 포함이에요.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하게 현물,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현물을 따로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난 25년 2월에서 지금 4월 초까지 이런 하락장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정말 이게 상승할 수 있을까? 뭔가 다시 이걸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포기하는 시점에 시장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잖아요. 단 1개월입니다. 이렇게 된 게. 단 1개월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걸 기다릴 줄 알아야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잃었을 때는 잠깐 멈추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찾을 때까지 잠깐 쉬세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가장 이성적인 방법이지만 여기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게 마인드셋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승장을 좀 즐기고 계신 분들에게 드릴 말씀인데, 자, 내면의 탐욕 컨트롤입니다. 자, 이때 투자를 했고요. 자, 저도 이때 투자를 했고, 이때 투자를 했죠. 자, 벌써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들은.
자, 벌써 큰 돈을 벌었어요. 수익률이 뭐 100%, 1000%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레버리지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물도 포함이니까 돈은 벌고 수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자, 내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도하고 알트코인 투자를 해볼까? 다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할까? 이런 심리가 나옵니다. 자, 벌써부터 뭐가 위험한지 보이지 않나요? 이 구간에서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여기서 샀던 걸 팔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내가 1억으로 시작해서 4억이 되었는데 총 자산 4억으로 이제 10%는 4천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10%는 마이너스 4천만 원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 플러스 10%는 플러스 4천만 원이고 마이너스 10%는 마이너스 4천만 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억으로 했을 때는 내가 감정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는 크게 느껴집니다.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작은 변동폭이. 그쵸.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서 총 레벨이라고 해도 거의 이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면의 탐욕 컨트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자산을, 이 4억이라는 자산을 출금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하면 다시 이 큰 상승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이제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거나 그리고 다시 큰 기다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뭐 하락을 기다렸다가 더 저렴하게 매수한다. 현실성 없는 말이고요. 자, 1번, 2번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싶으면 실수하기 싫으면 자, 제가 다 해봤던 방법이고 제가 다 경험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가 다시 돈을 잃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면의 탐욕 컨트롤. 결국 돈을 벌어도 다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하고 정말 홀딩을 잘 하거나 원칙을 세우세요. 언제 손절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거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큰 상승 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시 이 큰 상승 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 상승 주기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이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그 상승 주기가 언젠지 예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시장이 15년간 약 지속이 되면서 과거 사이클에서 그 차트를 봤을 때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내면의 탐욕 컨트롤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이 아닌 장기적인 시장 대응 플랜 이런 것도 이제 아마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자, 이 시장은 절대로 분석으로 어, 큰 돈을 오늘로는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 자, 결국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 시장은요, 자, 현물이든 선물이든 아셔야 될 게, 자, 왜 제로로 수렴하냐면,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자,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다시 큰 돈으로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자, 미스터 도파민이잖아요. 미스터 도파민입니다. 자, 뭐 때문이죠? 결국 도파민을 잊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가 큰 수익을 냈던 이 도파민을 잊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된다? 큰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번 중에 한 번의 오차, 실수, 방향이 모든 게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10번 중에 9번을 잘했는데 이제 한 번의 실수로 10번 중에 자, 이후입니다. 10번 중에 4번을 실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계속 손절하고 이 구간에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도 계속 손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하고 조금 수익 났다가 또 손절하고 왜냐면 이제 가격 상승폭이 앞으로 더 낮아지거든요. 왜 낮아지냐? 대중들의 참여도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거래될 물량이 이제 아래에서 매집한 물량이 조금씩 시장에 내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중들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이전에 큰 수익을 못 보고 여기서 조급하게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신 차려 보면 이 큰 자산이 결국에는 다시 제로로 수렴을 하거나 대부분 자산을 잃습니다. 아마 저도 경험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듯이 어, 이걸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이런 걸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철학적인 말이죠. 저도 해봤고요. 같은 실수를.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걸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알게 되면 이쁘다 시장에서 10명 중 결국 8명이 부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10명 중 1명이 부자 된다고 하면 그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이러한 사항을 생각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도움이 됐나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산 증가에 따라서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 내면의 탐욕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분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음,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너무 많아요, 기회는. 앞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냐고요? 지금까지 역사를 봐주세요. 결국에는 상승만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 종목은 그렇죠. 금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결국에는 상승만 남아 있어요. 상승만 남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걸 베팅하지 마시고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그 주기는 다음 영상에서 사이클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 주기가 나옵니다. 크게 베팅할 시기가 옵니다. 다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상승장이 올 겁니다.
이제 종고점에 왔고 여기서 고래들이 시장을 또 조작을 하고 있죠. 뉴스에 나오지 않게 가격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 버리면 또 난리 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고래들도 고래들 입장에서는 대군들의 유입 X 아직은 더 높은 가격에서 욕심 이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이 가격에 적응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실제로 11만 불 넘겼을 때 타격지수 80대에서 지금 60대까지 어,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약간 이제 적응해버렸잖아요. 이제 뭔가 조금 다시 올라가도 별 감흥도 없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시장은 심리 게임이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야를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트레이딩 관련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눠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저도 처음 영상을 만들었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런 중요한 요소만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 MBTI별로 바뀌지 않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잘 봐주세요. 투자하실 때 본인 MBTI를 잘 대입해 보세요. 자, NP로 끝나시는 분들, 뭐 INTP, INFP 이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면 ENFP도 포함되겠죠. 자, NP라는 이제 MBTI는 뭐냐면요. 참 신기하게도 아이디어는 넘치고 실행력은 바닥입니다. 불확실성에 익숙하고 틀을 거부합니다. 통제하려 들면 바로 도망간다. 아마 이 MBT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걸 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유형을 봤을 때, 뭐 매니저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투자자들, 이런 유형들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ENFJ잖아요. NJ인데, 저는, 자, 제 유형입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불안한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플랜들을 시키지 않아도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난 성향인 거죠.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만 수백 번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 성향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겠지만 이 밤감기에 대해서 정말 수백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랑 똑같은 MBTI라고 하시면 제가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갑자기 뭐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이걸 무시하는 순간 아무래도 또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안 되면 감정이 무뎌지고 통제가 곧 안정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변수로 극도로 예민,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빨리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SP의 이렇게 이제 뭐 INTP라든지 ENFP라든지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MBTI. 지금에 살고 지금에 죽는 자극 추구자. 인생은 계획보다는 타이밍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뭔가 이런 미래나 장기적인 플랜보다는 지금 당장의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 같아요. 재밌는 게 없으면 의미도 없고 무의식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한번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무조건 EMBTI라고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10명 중 9명은 다 이렇게 살고, 투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MP도 그렇고요. 그리고 SJ, 이제 S 성향인데 J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원칙이 없으면 존재 불가한 질서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던 대로 가장 안전한 프레임이고, 예측 가능한 루틴에서 자존감을 느끼고, 변화는 유협을 일으키며, 돌발 상황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보시는 분들 MBTI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이게 왜 공감이 안 되면 내가 이런 MBTI라서 이런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기질이라서 제가 말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편에서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또 제가 모든 걸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지 또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편은 사이클로 갑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사이트 공유를 할 거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냥 감사하다는 댓글이랑 어, 도움이 되었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요. 제가 하는 게 모든 게 맞다고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지금 높은 궤도로 왔고 지금까지 증명을 했잖아요.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증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산을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글이나 이런 시장의 방향성, 사이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격이 언제 오르는지 그런 것들을 제 채널에 모든 걸 공유해뒀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사이트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세미나도 해보고 네트워킹도 해보고 여기서 이제 집결된 이런 모든 투자에 대한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시고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투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